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뒷번호 7237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하이킥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찾아뵈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먼저 문자 보냅니다. 꼭 분석 부탁드려요. 2020년 8월 개포 1단지 34평 10층 역세권 입주권 상속주택으로 3인이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상속가액은 23억 5천이고 상속주택 5년 안에 매도해야 비과세라는데 매도 후 다른 투자해야 할지, 입주 후 매도 시점 잡아야 할지, 상업용 투자해야 할지, 어떤 투자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3인 형제들 3주택 이상입니다. 저는 4주택자이고 세 채는 임대사업자, 한 채는 실거주 위례 아파트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도 예정이고요. 상속주택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네요. 조만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 드리기 앞서 우리 구독자님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장문의 문자 사연은 사실 방송에 채택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사전에 상담으로 이 답변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세금적인 부분은 저한테 상담 받으시고 반드시 세무사님 찾으셔서 다시 한번 검토 받으시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채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문자 사연을 채택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구독자님 비과세는커녕 완전히 양도세 폭탄 맞고 매도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구제해 드린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택과 B주택이 있는데 A주택은 기존 주택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B는 상속주택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2주택자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지만 상속주택 비과세로 인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그 요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A주택인 기존 주택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주택, 기존에 있는 주택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비과세가 가능하기는커녕 상속주택은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주변 사람들 말 전해 들으시면 안 돼요.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아니에요. 상속주택은 일반과세로 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B주택인 상속주택을 5년이 넘은 시점에 매도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B주택이 당연히 과세겠죠. 다만 B주택은 양도세 중과로 매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장특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1번이겠죠? 1번 사례가 우리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사례입니다. 만약에 3번 또는 2번 사항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첫 번째 매도하는 상속주택은 일반 과세 또는 양도세 중과로 매도하시고, 그리고 1주택이 남은 시점에서 바로 매도하면 이 또한 양도세 과세가 되겠죠. 최종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A주택이 비과세가 된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1번 사례처럼 A주택,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고 상속주택도 마찬가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면 상속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1번 사례로 가면 이 A주택, B주택 전부 다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쳤다고 왜 2번, 3번으로 갑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소득세법이 이번 연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정됐냐면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 A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장특공제도 80%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라는 건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가운데 기존 주택을 먼저 선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5년 이내 매도를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5년 이내 매도해야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80%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초고가주택이나 고가주택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겠죠? 비과세는 9억까지 비과세고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지만 장특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매도한 겁니다. 그러면 5년 이후에 A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상속주택보다 먼저 A주택,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는 가능하나 이 비과세는 양도가액 얼마 기준입니까? 9억 기준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처럼 위례나 강남 일대 뭐 초고가주택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셔야 되겠죠? 근데 5년 이후에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가 되고 장특공제 80%를 받지를 못합니다. 장특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5년 이내에 매도를 한 겁니다. 다만 소득세법이 2021년 2월에 개정이 됐는데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장특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5년 이후에 매도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고 장특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상속주택보다 A주택을 먼저 매도만 하신다면 비과세도 가능하고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받으실 수 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우리한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아파트죠. 이걸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 B주택과 C주택과 D주택 이거를 전부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게 뭐가 되죠?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주택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현재 거주주택 비과세인데 여기에 플러스 2주택인 상속주택이 들어오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굉장히 헷갈린 겁니다. 이 상속주택이 들어오면 과연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비과세가 가능하냐? 상속주택 1세대와 이 거주주택 비과세로 인해서 임대사업자는 주택세에서 제외돼서 거주하는 주택 1세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앞전에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어떤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하냐? 당연히 기존에 있는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따라서 거주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 거주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게 단독 상속이면은 상관없겠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형제 자매와 함께 소수 지분자들이 여러 명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동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은 한 채 상속이 되어 있는데 소수 지분자가 여러 명 있을 때 공동 상속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속 지분을 받은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소유권자를 딱 한 명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그 소유권자는 당연히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만약에 구독자님이 소유권자가 된다면 이처럼 위례 아파트는 당연히 비과세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지분이 가장 많으신 분이 이 소유권자가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 형제 자매는 이 법정 지분율이 1대 1대1입니다. 따라서 아마 지분이 다 동일하게 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만약에 지분이 서로 다 비슷비슷하다면 두 번째,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인
지분이 가장 크신 분이 없다면, 형제 자매 중에 지분이 전부 다 동일하다면 이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오는데, 상속 개시 당시에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있다면 이분이 소유권자가 될 텐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세대 분리가 각각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해당 사항이 거의 될 가능성이 매우 없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올 텐데, 이 세 번째는 형제 자매들 중에 최연장자가 소유권자로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여기서 갈려질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지분이 많으신 분이 이제 소유권자가 될 텐데, 지분이 형제자매는 1대1대1이기 때문에 지분이 다 동일하다면, 두 번째,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다 결혼을 하고 각자 가정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세대 분리가 됐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오는데, 세 번째는 형제자매 중에 최연장자. 따라서 세 번째에서 갈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독자님이 만약에 형제 자매들 중에 내가 첫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례의 아파트는 거주주택 비과세 겸 상속주택으로 인해서 A주택, 거주하는 주택 위례는 비과세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임대주택은 뭐 언제 취득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면 하나씩 처분하시고, 2주택, 상속주택, 우리 개포동 일대 아파트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 강남 일대 아파트에 전입하셔서 비과세 요건 만드셔서 이거 나중에 매도하신다면 이 상속주택도 마찬가지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만약에 진행을 하시려면 소수 지분자인 동생분들에게 당연히 지분을 매입해 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따라서 저는 그래요. 지금 위리에 있는 아파트보다 지금 상속받는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아파트를 비과세 받고 비과세 받는 그 자금으로 상속 소수지분자분들, 이 형제 자매들한테 이 지분을 매입하면서 상속주택에 1세대 1주택 전입하셔서 비과세 받으십시오. 저는 이게 가장 우리 구독자님한테 올바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상속받은 주택에 여러 명의 공동 명의자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요, 반드시 나중에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이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형제건 뭐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반드시 단독 명의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 형제 자매들끼리 생각이 다 다르고 각 가정마다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견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보유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누구는 매도하고자 또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단독 명의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 A주택, 위례주택을 매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 갖고 상속 지분 다 매입하셔서 단독 명의로 가져가셔서 상속주택 나중에 비과세 받는 목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